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트가 speedtest.net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필요 없이 간단하게 속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본인의 IP 주소,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고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측정을 시작하게 돼요.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 두 개를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500메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운로드는 430이라고 나오고요. 자, 업로드는 지금 측정 중이죠. 업로드는 455 정도 나오게 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BPS죠. 자, 소문자 B라고 써여 있죠. 자, 이것은 비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속도는 나누기 8 해주게 되면 대충의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다운로드는 대략 한 55메가 정도 되고요. 업로드도 비슷하죠. 500메가일 때는 아까 어느 정도 속도였죠? 62.5메가 정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원래 속도에 한 7, 8메가 정도 덜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핑이라고 나오죠. 이건 지연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속도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5라는 것은 5ms입니다. 1000분의 1초가 되겠죠. 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지연 시간이 5ms이고요. 다운로드는 15, 업로드는 32가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다운로드 속도가 7, 8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지금 여기 있는 speedtest.net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인정하는 속도 측정은 해당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측정 툴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범용적인 것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서도 속도가 느리게 나온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통신사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U+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나오게 돼요.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당연히 로그인은 해주셔야겠죠. 자, 로그인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본인 간단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 속도 측정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속도 측정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측정 시작합니다. 완료됐죠?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를 보시면 거의 가입한 속도 가까이 나오죠. 보통 업로드가 더 잘 나오고요. 다운로드는 좀 더 떨어지게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인터넷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속도 측정은 되도록이면 랜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죠. 와이파이는 이 속도보다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또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거나 할 때는 속도가 더 낮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평균 4.67이고요. 최소 3.57, 최대 6.29죠. 자, 이 지연 시간이 0이 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0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의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최대 나올 땐 10, 20까지도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평균 값을 확인을 해보시고 평균 값이 10 이하면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나오고 제공 속도 나오고 최저 보장 속도라고 나오죠. 자, 최저 이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너무 떨어지죠. 보통 7, 80% 이상 떨어지게 되면 통신사에 연락을 하셔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체크를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카드 속도가 느리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랜카드 속도도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1000mbps죠. 그래서 기가까지는 전부 속도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0메가 또는 1기가를 쓰는데 랜카드 속도가 500메가 이하예요. 그거는 랜카드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의미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죠. 첫 번째로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하신 이후에는 랜카드 속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인터넷 속도를 측정을 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열지 마시고요.
이 속도 측정만 열어서 이용을 하셔야 좀 더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신사에 연락을 하고 지금 이렇게 속도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터넷을 실제 사용할 때 속도가 느립니다. 그때는 내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DNS 캐시를 플러싱 해줌으로써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검색 버튼 누르고 CMD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자,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ipconfig/flush DNS라고 씁니다. 이 DNS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접속을 하실 때 여러 군데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죠. 우리가 네이버.com이라고 입력을 하고 접속을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네이버라고 인식을 안 하고요. IP 주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IP 주소와 우리가 쓰는 문자로 된 주소를 매칭시켜 주는 것이 DNS 서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이트만 접속하신다면 이런 걸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면 링크 눌러서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IP 주소와 우리가 쓰는 주소를 매칭시킨 정보들을 전부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그 주소들을 전부 한 번씩 컴퓨터에서 훑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속했던 사이트가 적을 경우에는 그걸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겠죠.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링크 하나만 눌러도 전부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정도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DNS 주소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ipconfig/flush DNS로 DNS의 캐시를 지워주게 되는 거죠. 자, flush DNS 쓰시고 엔터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시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약간은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IP 주소들을 다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DNS의 서버 주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이트에는 DNS 서버라는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그 전화번호부를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부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연결 보기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된 이더넷이 나올 거예요. 이 이더넷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트워킹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속성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가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버 주소를 받게 되는 건데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에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NS 서버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곳을 구글이나 또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곳으로 바꿔줍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8888로 써주면 구글의 DNS 서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 DNS 서버는 8844로 써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구글의 DNS 서버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앞서 한 것들을 다 했는데도 속도가 느릴 때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기존의 속도가 빠른 분들은 구태여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1111로 입력을 하시고요. 보조는 1001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이용을 해보시고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느린 분만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R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실행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gpedit.msc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확인하세요. 그러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컴퓨터 구성에 있는 관리 템플릿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있죠. 자, 네트워크를 또 열어주세요. 그러면 QoS 패킷 스케줄러라고 나오게 되죠. 이 QoS 패킷 스케줄러를 눌러주게 되면 예약 대역폭 제한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예약 대역폭 제한 창이 열리게 되죠. 지금 구성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4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대역폭을 0으로 만듭니다. 컴퓨터에서는 여러 가지 통신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 통로를 80%까지만 이용하라고 제한을 두는 건데 이것을 0으로 두게 되면 무제한으로 이용을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를 올릴 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할 때 서버와 통신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0%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도를 해보라는 말씀이니까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대역폭 제한을 0으로 만들었으면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을 해서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윈도우 R키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eg edit라고 써줍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열리게 돼요. 자, 여기서 H키 로컬 머신 들어가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윈도우 NT라고 나오죠? 이 윈도우 NT 커런트 버전 그 다음 멀티미디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스템 프로파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네트워크 스로틀링 인덱스라고 있죠? 여기까지 찾아오셔야 돼요. 네트워크 스로틀링 인덱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값이 A라고 나와 있죠? 이 값을 46이나 또는 7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16진수의 가장 적당한 값 데이터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컴퓨터하고 맞는 게 있으면 속도가 훨씬 올라가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